이것은 지금부터 13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도 그게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잊혀지면 좋겠습니다. 당시 저는 상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건네준 언제 만들어진 건지도 모르는 낡은 지도를 들고 알지도 못하는 도쿄 시내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상경하게 된 이유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방에서 일자리를 잃은 저는 먼 친척을 의지하러 오게 된 겁니다. 일자리는 몰라도 살 곳이라면 싸게 제공해주겠다. 삼촌뻘 되는 그 사람은 전화로만 얘기했을 뿐 전혀 만난 적도 없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불안한 마음은 나쁜 징조였을지도 모릅니다. 목표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몸집이 큰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피곤하죠? 안내할게요. 저는 안내를 받으며 그 어두컴컴한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건물이 들어선 곳에 들어서 있을 뿐 아니라 건물 자체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인가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잡초도 마구 자라 있었습니다. 실제로 날도 저물어가고 있어서 마치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는 듯한 착각조차 느낄 정도였습니다. 어느새인지 아주머니의 등에 붙어있는 파리가 묘하게 무서워 저는 짐을 꼭 움켜쥐고 아니 도쿄는 처음이라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라고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제 쪽으로 휙 돌더니 조용히! 라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주머니가 여장을 한 아저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겁을 먹었고 그때는 도시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금에는 거기가 이상한 곳이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만 집은 냄새가 나는 것을 빼면 가구도 갖추어져 있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도쿄의 월세는 아무리 친척이 싼 가격에 제공해준다고 해도 9만 엔으로 너무 높았습니다. 10평 정도의 지방과 바닥을 뜯고 지은 부엌. 물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탁했습니다. 하지만 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식 화장실 구멍은 여름의 열기로 인해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뚜껑을 덮어놔도 냄새가 올라옵니다. 아줌마, 아니 아저씨의 짙은 화장은 번뜩거리고 은근히 퍼지는 화장품 냄새가 계속해서 구역질을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지우고 온 아저씨가 이번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다시 방문해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먼 데서 오느라 수고했다. 일이 있어 마중 못 가서 미안해. 여자가 응대해줬지? 어땠어? 예? 예뻤어? 그러면서 그 뚱뚱한 아저씨는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라인이라고 하나요? 눈 언저리가 아직도 화장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습니다. 그냥... 애매한 토로 대답하자 아저씨는 노골적으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방 안에 떠도는 시큼한 냄새와 내 진땀과 아저씨의 화장품 냄새가 바람 한 점 없는 10평짜리 방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원래 있던 먼지 가득하고 뻣뻣한 이불 속에 들어가 피로도 있던 탓에 억지로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두운 방 안에 뭔가 움직이는 게 여럿 있었습니다. 기척이라고 할까? 아니면 소리? 뭔가 썩은 듯한 냄새라고 해야 할까요? 여하튼 뭔가가 제 이불 주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억지로 눈을 감고 잤습니다.
너무 피곤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몇 군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구할 수가 없어 카페에 앉아 커피를 시켰고 거리의 혼잡함에 겁을 먹고 작아진 제가 불쌍하게 느껴질 때였습니다. 문득 커피잔을 든 제 손목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이빨 자국?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빨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자다가 제가 깨물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것보다 훨씬 작은 이빨 자국이 난 손으로 마시는 커피는 맛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은 그 아파트입니다. 아저씨를 만나는 건 아닌가 겁을 집어먹으면서 집 안으로 재빨리 돌아가 문을 잠갔습니다. 냄새는 어느 정도 빠져 있었는데 화장품 냄새가 새롭게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침자국 가득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고 있는데 다시 여러 기척이 느껴집니다. 고양이인가 생각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아직 무더운 여름은 오지 않았는데도 열대야 같은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도 이불 안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 반대로 참을 수가 없어서 어둠 속 이불에서 갑자기 손을 내밀면서 그 검은 덩어리를 향해 이불을 들고 부웅 하고 휘둘렀습니다. 기분 탓인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 손등은 어떤 차가운 물체에 부딪혔고 그건 엄청난 기세로 벽에 부딪히더니 다다미 위에 굴러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느낀 감촉에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예전 어렸을 때 싸우다가 내가 누군가의 얼굴을 때렸을 때의 감촉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검은 덩어리가 대굴대굴 굴러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때 문득 그것이 사람의 머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기 어디야? 갑자기 그게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소리를 듣고 저는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뜨니 그 많던 머리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땀에 흠뻑 젖어 있어서 몸을 씻기 위해 셔츠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온몸이 이빨 자국 투성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잠자다가 깨문 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로 제 뺨에 피가 맺힐 정도의 이빨 자국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빨 자국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면도하는 것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줌마나 아저씨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저는 점점 그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즈음에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여전히 그 방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제 체중은 10kg 이상 줄고 슬쩍 봐도 기분 나쁠 정도로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 탓인지 일도 전혀 구해지지 않은 채 지쳐서 돌아오는 매일이 되었습니다. 이빨 자국은 하루에 사라지지 않았고 온몸에 퍼져 있었고 급기야 면접관 중 하나에게서 그 이빨 자국은 뭡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핑계댈 말이 없어서 그대로 물린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여자친구에게 당했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저의 한계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빨 자국을 가리기 위해서 온몸을 붕대로 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주제에 얼굴을 내밀고 돌아다니면서 낯선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하는 등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저씨가 갖다 놓은 작은 상자 안에 종이에 포장된 영양 드링크제가 방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사양하지 않고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보다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덕분인지 한밤중에 눈이 떠졌을 때는 완전히 머리가 맑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달라붙어 있는 10여 개의 검은 덩어리가 저를 물어뜯고 있는 게 이상하다고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무서워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는 냉정할 생각이 없겠지만 이미 절정에 달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벌떡 일어나자 어두운 방 안에서 검은 덩어리가 스스슥하며 다다미를 고르듯 움직이더니 주방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기다려! 라며 지금까지 질러본 적도 없는 소리를 지르면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이 왠지 화장실로 도망친 것 같아서 화장실로 뛰어들었습니다. 화장실은 일본식 푸세식이었는데 안은 캄캄했습니다. 불을 켜려고 했지만 켜지지가 않아서 저는 짐 상자를 뒤집어 손전등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화장실 똥통 안으로 불빛을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추이는 오물들. 자세히 쳐다보니 구더기들이 꿈틀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멍하니 위를 올려다보는 썩어가는 여러 개의 머리들과 백골화된 머리들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똥오줌에 얼룩진 채로.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왠지 모자를 손에 들고는 속옷 차림으로 문을 박차듯 뛰쳐나갔습니다. 문 너머에 누군가 있던 것 같았습니다. 뒤돌아보니 여장을 한 아저씨가 마스터키와 톱을 들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열면 어떡해? 그렇게 욕을 먹은 저는 화가 터져 올라 근처에 있던 돌을 아저씨에게 마구 던졌습니다. 아저씨는 비명을 지르며 웅크렸습니다. 저는 어느새인지 던지고 있던 돌이 사람의 머리로 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이 아저씨에게 막 달라붙어 깨물고 있습니다. 아저씨는 살을 먹히고 있는 건지 계속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저는 무서워져서 아파트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아저씨와는 연락을 끊었고 연락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머리들이 귀신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 아파트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매일 똥오줌을 제 온몸에. 그 뒤로 13년이 지났고 지금은 오래된 기억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제 목에 남아있던 한 개의 이빨 자국은 한동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으로 쳤던 목이 물었던 자국일지도 모릅니다.